안녕하십니까. 예비 고1 학생 여러분. 고교생활 학종으로 디자인하라 4.0 강의를 맡은 교사 김선영입니다. 급격한 학교급 변화를 앞두고 슬기로운 고교생활을 준비하고 있을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해 고교생활 학종으로 디자인하라 4.0 책자와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항목별 주요 사항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다루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공부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종의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 중 교과 학습 발달 상황과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대해 살펴본 다음 교과 학습 발달 상황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수치화된 성적으로만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 속에 담겨 있는 여러분의 노력, 학업 의지,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교육 기반의 평가 방식입니다. 이런 학종의 평가 기준은 대학마다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 즉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본 강의에서는 교과와 창체를 중심으로 평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은 교과 관련 성취 수준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기본으로 합니다. 석차 등급, 성취도, 성적 변화 이런 것과 같은 학업 성취도뿐 아니라 세트, 학업 관련 동아리 활동, 그 외 탐구 활동을 통해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전공 적합성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내용 및 성취도, 전공 관련 교과 활동 및 경험,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 및 교과 활동의 참여도 및 노력을 통해서, 발전 가능성은 세트, 동아리 활동, 교내 활동의 참여도 및 노력을 통해서, 인성은 이러한 세특에서 드러나는 수업 참여도,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체 활동에서 드러나는 리더십,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 과목 이수, 탐구 및 토론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축적된 폭넓은 지식 및 사고의 깊이를 측정하고 학습 활동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잠재적 학업 역량을 통해 과제 수행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합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주도적인 학습 태도와 열정, 과제 참여도 및 문제 해결력, 논리적 사고력, 수업을 통한 지적 성장, 이와 더불어 교과 관련 활동 혹은 기타 다양한 수행 과정 등을 통해 협업 능력, 리더십, 책임감, 공동체 의식 등을 평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학종에서는 결국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었는가,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을 통한 지적 호기심, 학업에 대한 열정이 충분히 드러나 있는가, 리더십, 공동체 의식, 바른 인성 등을 갖추려고 노력하였는가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학은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도전하는 학생에 집중합니다. 바로 이런 학생이 되겠죠. 깊이 있게 사고할 줄 알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학생, 즉 폭넓은 지식과 문제 해결력을 갖추고 거기에 의사소통 능력까지 가진 학생. 이런 학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업, 자율, 동아리, 진로 등의 활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여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그 과정과 결과를 종합하여 그러한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학교생활 기록부, 이 학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전형 자료인 학교생활 기록부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는 바로 고교 3년간 여러분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기록된 학교생활 종합기록장입니다. 학종에서 여러분을 평가할 때 보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학생부가 되는데요. 즉 학생부를 통해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학생이고
어떤 부분이 우수하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나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학업 역량과 활동 역량을 기반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 학종이란 전형은 앞서 얘기했듯이 각각의 점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잠재력을 더욱 면밀하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학업 능력뿐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과 의지, 적극성, 발전 가능성, 도전 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교육 기반의 평가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생활 기록부는 학생 개인의 성장 과정, 교과 활동, 기타 다양한 비교과 활동 등을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즉 학생부는 사실의 기록이자 동시에 관찰과 평가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의 기록이란 학생 생활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 학교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활동일 뿐 아니라 그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이 학교 프로그램 내에서 수행한 개별화된 활동에 대한 기록이 모두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를 통해 성장해가는 학생의 모습에 대한 정성적 평가도 함께 기록됩니다. 이러한 학교생활 기록부는 여러 과정을 거쳐 대입 자료로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학교생활 기록부가 대입에 활용되는 방식은 학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2019년 11월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2025 학년도 대입에서는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의 활동만 반영합니다. 이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도 대입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활동과 청소년 단체 활동은 학생부의 기재 자체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자율 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은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는 되지만 대입 전송 자료로 미전송되기 때문에 대입에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학생부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즉 내신 성적과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거기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리고 창체 활동인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 정도가 대입을 위한 유의미한 활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항목의 성격에 따라 하면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의 경우 독서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독서야말로 자기주도적인 심화 학습을 위한 최상의 도구가 됩니다. 교과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궁금증, 지적 호기심,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독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심화 독서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나타난다면 자신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학생부 6번입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는 서식이 8번까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앞선 파트 1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는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2학년 올라갈 때까지 학교생활 기록부가 어떤 양식을 띠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의 고교생활이 어떤 결과물의 형태를 띠게 되는지에 대해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란 학업 성취도 및 석차 등급을 통한 수치적 평가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한 서술적 평가가 종합적으로 보여지는 곳입니다. 수치적 평가는 내신 성적을 말하는 것이고 서술적 평가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즉 과세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통해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의 교과목 석차 등급, 교과목별 성취도 비율, 학년별 성적 변화의 추이뿐만 아니라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의 이수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특을 통해 수업 중 학생 활동에 대한 관찰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즉,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대한 평가는
석차 등급, 성취도 이외에도 전공 관련 이수 과목, 성적 변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학업 성취도를 통해 기초 학업 역량, 전공 수학 능력을 평가하고 어떤 교과를 선택하여 들었는지를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도 및 경험도를 평가하며 교과목의 고른 성취도 평가를 통해 성실성 등 학업 태도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진로에 맞게 주도적으로 교과를 선택해 수강하고 모든 교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또한 수업 시간 배운 내용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추가적인 탐구 활동을 통해 해결하고 심화, 확장하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깐 학종에서 보는 학업 성취도란 무엇일까요? 학종에서 보는 학업 성취도는 전 교과목의 3년간의 성취도로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의 학업 능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평가하는 것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등과 같은 학생부에 기재된 성적의 모든 요소뿐 아니라 학년별 성적 변화와 같은 혹은 선택 과목 특성 등의 다양한 정보 등을 통해 정성적으로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진로를 고려해 내용이 어려워도 소수의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을 심화 학습을 위해 선택했다면 그 학생은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도전 의식 등에서 아주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차 등급이 낮다면 평가에 불리할까요? 대학에서는 단순히 수치만을 보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 소수 선택 과목을 이수한 노력을 보일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학교생활기록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어떤 말보다 세특, 과세특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세특 및 과세특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은 수치로만 나타나는 성적, 즉 내신 성적에 더해서 수업에 관한 모든 관찰의 기록입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 학생의 활동에 대해 하는 서술적 평가로 전공에 대한 열의와 역량을 보여주는 영역으로 과목별 종합 기록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론, 발표, 실험 등의 수업 내용, 과제 수행 중 학생의 노력, 과제 수행 결과 등을 통해 학생이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여 단순히 수치화된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우수성, 즉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수업 중 토론, 집단 과제, 개별 과제 혹은 실험 실습, 탐구 과제, 프로젝트 등과 같은 다양한 수업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얼마나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었는지 등을 통해 여러분의 학업 역량 및 소양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의 참고가 되는 것이 바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또한 수업에 임하는 자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답을 찾아가는 모습, 관심 있는 주제를 탐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 스스로 배움을 확장시켜 나간 경험 등을 통해 전공에 대한 열의와 역량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세특을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업 중 일어나는 모든 활동, 발표, 과제 수행, 조별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또한 수업 중 학습 내용과 연계된 교과 연계 독서 활동이 있다면 자기주도적으로 많이 하세요. 특히 독서는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교과 내용 중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독서를 통해 확장된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학습 과정 및 노력, 심화 과정, 변화와 성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위해 학습 플래너를 쓰듯 학종 플래너, 학교 생활 워크북, 학생부 다이어리 등과 같은 다양한 노트가 있으니 활용하여 사용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고등학교 3년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소인수 선택 과목이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수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찾아 탐구하라. 전공 관련 활동을 찾아라. 적극적으로 경험하라. 협업하고 소통하라.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다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례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사례입니다. 두 사례 모두 학생의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학생은 왜, 어떻게, 정말 그럴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서 사고를 확장해가는 학생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본인의 관심 분야인 화학생명공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추론하면서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자발적인 동기, 과정, 결과, 확장의 과정을 통해 꾸준히 학습하여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가는 자기주도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학생입니다. 물리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특히 뭔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문제점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합니다.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면 또 질문하고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추가로 심화학습하기 위해 지식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 두 학생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얼마나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지식을 확장해 나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과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창의적 체험 활동, 즉 창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 담당 교사나 담임 교사의 누가 관찰에 의한 총괄적 평가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에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체 중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을 통해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소양, 개별적인 경험이나 노력 등을 통해 학업 관련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 충실히 했다면 학업 외적인 소양 부분에서 그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활동에 대해 간단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활동이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강의를 듣거나 혹은 책을 읽는 수동적인 1단계 과정을 거쳐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발표하는 등과 같은 능동적인 2단계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것을 기획하거나 제작한다면 좀 더 심화된 자기만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동적인 공부가 능동적인 공부로, 능동적인 공부가 창의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는 창의적 미래 인재, 이런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업 관련 동아리 활동이나 탐구 활동을 통해 혹은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활동 참여도 및 노력, 탐구 활동 등에서 보여지는 학업 태도 등을 통해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학업 외적인 소양 부분을 통해 발전 가능성, 리더십, 공동체 의식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모든 활동은 동기, 과정, 결과, 변화가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즉,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우고 느끼고 심화하고 확장해 가는 경험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창체 중 먼저 자율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율활동은 학급이나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활동입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면 학교에서 주관하는 모든 학교 행사, 학교 활동, 학급 특색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나 흡연 예방 교육과 같은 학교 행사나 학급 특색 활동 등도 모두 자율활동에 속합니다. 또한 학생의 활동, 모의의회와 같은 리더십 활동,
혹은 멘토 멘티나 독서 토론 모임, 학급 신문, 자유주제 또래 모둠 활동 같은 창의주제 활동들도 자율활동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율활동을 통해서도 리더십,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급 및 정교 학생회 임원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거나 모둠의 장으로서 리더십이나 소통 능력 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도성, 책임의식, 참여도, 협력도, 활동 실적 등이 모두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활동 개별화를 위해서는 전공 관련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문헌을 검색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등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자료 탐색자, 발표자 등 자신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통해 주도성을 보여주고 지속적 활동을 통해 변화된 성장 모습을 보여준다면 좀 더 개별화된 자율활동이 될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은 자율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성, 리더십, 경험의 다양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보고자 합니다. 학교 또는 학급 행사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를 극복하고 성장한 경험을 보여주세요. 유의미한 자율활동 기록을 위해 학교 또는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과정을 통해 주도성을 보여주고 학급 활동을 통해 리더십, 책임감,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율활동 기재 사례를 살펴본 다음 동아리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학교 주관 행사에 참여한 경험을 확장한 사례입니다. 교내 법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 교내 학생 자치 법정에 판사로 참여한 경험, 학교 폭력 예방 UCC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대본을 구성하고 발표하며 리더십을 돋보였던 경험, 이런 경험이 잘 드러나 있는 학생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학급 특색 활동에 참여하여 진로 관련 경험을 확장한 사례입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자기주도적 탐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진로를 중심으로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기획 능력, 리더십, 전공 적합성, 인성 등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동아리 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창의성, 리더십, 참여도, 자기주도성, 협업 능력, 소통 능력, 그리고 열성. 일반적으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면 전공과 관련된 노력, 전공을 수학하는 데 필요한 학업 역량이나 소양을 말하지만 동아리 활동에서의 전공 적합성은 반드시 진로 탐색 차원의 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학습 역량이나 지적 역량 차원의 전공 적합성일 수 있습니다. 즉, 동아리 성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동아리에서 자신이 한 역할, 활동의 동기나 목적, 기여도, 성취 과정을 통해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될 텐데요. 이러한 활동을 왜 했는가? 본인이 기여한 점은 무엇인가? 활동 후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본인이 주도한 실적은 무엇인가? 이를 통해 드러난 적성과 특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동아리 특기 사항은 개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동기, 과정, 결과의 구체적인 활동의 과정이 드러나 있는지, 전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했는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도전 정신을 드러내는 활동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 내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고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전공에 대한 관심 및 역량, 리더십, 책임감, 공동체 의식 등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 기재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교과 연계 동아리로 생명공학 연구반에 들어간 학생의 사례입니다. 학생은 실험 장비에 대한 기본 지식이 뛰어나 친구들에게 과학 실험 장비의 특징과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거나 동아리 발표회에서 해부, 현미경, 조작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창의적으로 제작하기도 하고 조별 토론 및 발표 수업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독서 토론 동아리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설치 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다양한 사회 문제 관련 토론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등 자신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봉사활동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봉사활동 영역은 이미 창체 특기사항 항목에서 빠졌으며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조차 대입에 미반영되는 등 그 중요성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봉사는 활동 내용 및 진정성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사라졌지만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기재가 가능하므로 학생의 장래 희망이나 전공과 관련된 유의미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빠지고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되더라도 여전히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선생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활동 실적은 반영 가능하므로 급식 도우미 활동이나 방역 도우미, 멘토 멘티 교육 봉사 등과 같은 활동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종에서는 절대적인 봉사 시간보다는 꾸준한 봉사 활동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꾸준함과 지속성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창체의 마지막 영역인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 특기사항은 관심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과정, 자기주도적 역량 등 소질 개발을 위한 학생의 실제적 노력이 기록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진로 탐색 과정과 관심 분야에 기울인 노력을 통해 학생의 관심 영역과 자기주도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인 탐구 자세를 부각하고 진로 탐색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약 교내 진로 관련 행사가 있다면 진로 관련 행사 전에 사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로 관련 행사 참여 종료 후 자신만의 진로 탐색 기록 보고서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 참여 동기, 행사 내용, 배우고 느낀 점, 그를 통해 변화된 모습, 추후 진로 관련 연계 활동 등에 대해서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연계 독서 활동과 같은 독서 기반 주제 탐구 활동이 있는데요. 대입에 독서가 미반영되지만 여전히 독서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공 분야별 도서 탐색 및 독서, 토론, 논술 등을 통해 독서 이후 관심을 갖게 된 키워드에 대해 깊이 있게 심화된 지식을 탐구하는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로 활동을 통해 입학사정관은 진로 활동 참여도, 열정, 관심 분야에 대한 노력,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고 전공 준비를 위한 활동에서 드러나는 자기 주도성과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진로활동 특기사항을 통해 전공에 대한 지원 동기와 진로 탐색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진로활동이 기재된 사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 강의를 수강하고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등 심리학과에 관한 진로 탐색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관심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발표하며 그 과정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작성하고 발표하는 등
자연과학 계열로의 진로 탐색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과 영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인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비교과 활동에서는 빠졌지만 여전히 중요한 독서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데도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독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 즉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통해 여러분은 교과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지적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 즉각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많은 새로운 심화된 지식을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한 지적 호기심, 탐구심을 보여줄 수 있고 지원학과 관련 독서나 관심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심화 독서를 통해 여러분의 폭넓은 지적 역량과 문학적 소양,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서는 그렇다면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많은 경우 학생부의 다양한 영역에서 독서 활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 학급 특색 활동 시간에 독서 토론이나 발표를 할 수도 있고 동아리 시간에 독서 관련 활동 및 탐구 활동 보고서를 쓸 수도 있고 진로 연계 독서를 할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나 조별 활동 시 독서 연계, 독서 토론, 심화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독서를 통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드러낼 수 있고 지식의 확장 및 심화를 보여줄 수 있으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깊이와 흥미, 역량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주도적 도서 선별 능력이 중요하고 양적인 독서보다는 질적인 독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비교과 영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영역들을 통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학업 역량 체크리스트입니다. 학업 역량 체크리스트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결국 누구나 매우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결국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학종이므로 이 리스트들은 모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해볼까요? 먼저 학업 역량부터 가보겠습니다. 수업시간 궁금한 내용은 심화학습한다. 수업시간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한다. 수업 중 관심 있는 주제 관련 책이나 논문을 찾아본다. 수업 중 관심 있는 주제 관련 논문이나 기사를 찾아 읽는다. 수업 중 졸리면 교실 뒤 스탠드형 책상에서 서서 수업을 듣는다. 수업 중 배운 내용을 다른 교과와 연결한다. 수업 중 관심 있는 주제 관련 또래학습 동아리를 만든다. 수행평가는 40% 이상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다. 학습 플래너를 활용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 매 학기 매 시험 한 과목 이상 한 등급을 올린다. 자투리 시간을 200% 활용한다. 나만의 공부법을 찾는다. 자,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나요? 그럼 이제 전공 적합성 체크리스트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발전 가능성 체크리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성 관련 체크리스트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모두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고교생활 학종으로 디자인하라 마지막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를 꼼꼼히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고교생활을 위해 단단히 준비된 1학년입니다. 슬기로운 고교생활을 위해 여러분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여러분의 지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